외환당국이 달러를 살포한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결국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지표들이 지금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외환 보유고 이날 살포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이날 달러 살포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했고요. 예, 자, 이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4분기 외환 순매도액입니다. 46억 4천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달러를 살포한 거죠. 예, 이게 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10월, 11월, 12월은요. 예, 10월 말에 이게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이루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달러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까지 내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도 달러를 언제쯤 풀었을까요? 이날이라는 것은 결국 10월 어느 날입니다. 10월 어느 날 외환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외환을 잡고자 한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넘어가면 위기가 온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이 넘지 않으려고 정부도 무단히 노력한다는 뜻이 돼요. 문제는 그 와중에 외환 보유고가 소진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진짜 많은 달러가 소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이 2022년 순매도액 458억 6,700만 달러나 됩니다. 2021년에만 1분기에 83억 1,100만 달러죠. 2분기 진짜 많이 매도했어요. 154억 달러. 3분기는 놀랄 로짜입니다. 175억 달러나 됩니다. 4분기 46억 4천만 달러는 어쩌면 세 발의 피입니다. 예, 이게 2분기나 3분기, 특히 3분기면 일반적으로 7, 8, 9월을 말하잖아요. 이게 7, 8, 9월 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외환 보유액을 계속 매도함으로써 시장에 1,300원이 안 올라가게끔 막았다는 겁니다. 뭐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살포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외환 순매도액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이거든요. 2019년 3분기부터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제 4년 반째인가요? 3년 반째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에 가장 많은 달러를 팔았습니다. 458억 6,700만 달러니까 사상 최대로 많이 팔았고요. 특히 2022년 3분기에 175억 달러를 팔은 것은요. 지금까지 지금 달러를 파는 순서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요. 2021년에도 달러를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3분기에도 71억 4,200만 달러를 팔았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4분기인데 3분기로 된 4분기에도 68억 8,50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심리잖아요. 심리가 부서질까 진짜 전전긍긍했다는 뜻이 돼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4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러다가 1,5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요 공포가 굉장히 크게 퍼집니다. 그 공포가 결국은요 경제를 더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환을 많이 매도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이 너무 갑작스럽게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10월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요 4,692억 1,0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3년 2월에 4,200입니다. 4,252억 9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4,100이에요. 4,140억 1,000만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10월 달이니까 이게 4분기잖아요. 그죠? 4분기에 외환을 많이 팔았고 그전에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에 외환 보유액이 훅 줄은 거예요. 아마 근래 들어서서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이 줄었던 게 2022년 10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외환을 시장에다 풀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와서 환율은 더 떨어지게 되고 환율은 더 안정을 찾게 되고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요 수출이 안정 궤도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었습니다마는 지금 2023년에 들어와서 지금 또 빠지고 있죠. 2023년 1월에 4,299억 7천만 달러까지 늘었던 외환 보유액이 46억 8천만 달러가 또 빠져서 4,252억 9천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같이 그런 극단적인 위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왔던 위기는 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외환위기가 나지 않을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또 이제는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환율의 충격, 외환의 충격은 저는 계속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복잡한 복합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달러를 계속 살포할 수밖에 없다. 팔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게 쉽게 변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신뢰의 위기에서 시작된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게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경제가 쉽니다 이 말하고요. 신뢰의 붕괴다 이 말하고는 앞으로 한참 동안 사용될 단어이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불안하다. 이게 현재까지는 시장에 깔려져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